좋아요, 구독! 오늘의 핫 테마는 테슬라 테마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전 거래일 22% 급등하며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증시 장 마감 직후 이루어진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가 나오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진 건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실적 발표 후 웹캐스트에서 내년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량이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모델 사이버 트럭은 처음으로 분기별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로보택시 발표 후 급락한 주가를 2주 만에 상승 반전시킨 테슬라와 관련된 국내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업용 eSSD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오늘 장에서 1.4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직 랜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파도와 협력해 eSSD 컨트롤러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컨트롤러와 전력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에이직 랜드는 20.4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테슬라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인 첫 번째 SK 하이닉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저는 하이닉스 공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요? 내가 만약에 싸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사시고 네네. 근데 내가 진짜 지금 바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사는 게 맞죠. 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추세 돌리는데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저도 최근에 저도 하이닉스를 거래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AI를 타는 하이닉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을 추월을 했다라고 하죠. 3분기 영업이익이 7조가 나오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는 실적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잘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 전부터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또 불을 지폈던 이유가 물론 이게 1% 마감을 했지만 저는 좀 끌고 왔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큰 수익이 났고요. 비중도 이 종목은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1조 원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어제 이제 테슬라가 한 플러스 22% 상승을 했죠. 그런데 어제 장 끝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게 테슬라 1조 AI 칩을 공급을 추진하겠다. 서버용 eSSD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도조라 불리는 AI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eSSD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또 테슬라의 어떤 테마까지 탑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올해 사실 서학개미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핫한 기업들이 뭐가 있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테슬라죠. 이 세 기업한테 모두 다 이쁨을 받고 있는 기업이 현재 SK 하이닉스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SK 하이닉스와 원팀으로 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3분기에 17조 5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7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저 보세요. 거의 40% 육박해요. 영업이익률이요. 보통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약 8%예요, 영업이익률이요. LG전자가 약 3, 4%예요, 영업이익률이요. 그러니까 22조 정도 버는데 7,500억 정도 버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42조 정도 버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3조 5천억 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17조 버는데 7조를 번다라는 소리니까 어마무시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 노이즈로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를 보내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종목이 대형주에서는 주도주가 맞다. 지금 현재.
주도주가.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SK 하이닉스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8월 5일이었죠. 8월 5일 날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이닉스 여기서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 매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3차 목표 주가까지 다 도달했었습니다. 이때는 도달했고,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 직전 고점을 오늘 음봉이지만 넘겼어요. 좋습니다. 오늘 양봉보다는 음봉이 좋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좀 몇 군데가 있죠. 이런 데도 좀 저항대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는 목표 주가는 22만 3,500원에서 23만 6,500원 정도까지는 23만 6,500원 맞죠?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진입가는 28일 월요일 시초가부터 약 19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청산을 하는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뭐 모멘텀도 좋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과 친하죠. 이뻐하죠, 그 기업들이.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그 목표 주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사이클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월봉상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그래도 나름 트렌드를 돌파를 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단 저항은 맞아요. 저항 맞는데 혹시라도 여기를 좀 뚫어내고 여기에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지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좀 저항이 좀 거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돌파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추세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다음 주에 하이닉스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톱2 반도체 기업 중에서 빠른 수익을 좀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19만 원 선까지 분할 매수한다면 최종적으로 23만 6,5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테슬라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에이직랜드 현재 시점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급등할 때 따라가셔서 수익이 나셨고 매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후에는 더 안 보시나요? 이후에 당연히 보긴 하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 베팅 하는 거는 좋은 패는 아니다. 이런 관점이어서 월요일은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만 오늘은 저는 공략을 했어요. 왜 공략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일단 키워드를 기다렸죠.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22%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관련주가 대장주가 한 종목에서 아니면 몇 종목은 나올 거다,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또 하이닉스와 연계가 되면서 1조 규모 AI 서버 필수 아이템, ESSD 공급 소식, 이거의 핵심 뉴스였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이 아니라 AI 관련으로 지금 테슬라가 성장성을 부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AI나 아니면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두랑 뭐 이렇게 ESSD 모듈에 필요한 뭐 어떤 전략 관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SK 하이닉스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에이직랜드가 TSMC의 국내 유일 파트너사입니다. 그런데 젠슨 왕이 TSMC에 이제 좀 약간 어떤 비프, 뭐 약간 싸움이 약간 있다, 약간 안 좋다 사이가, 약간 이런 루머가 돌았었는데, TSMC의 고개를 숙이고 AI 가속기 결함은 엔비디아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면서 다시 화해 모드로 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 관련해서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테슬라 그러면은 다 오늘은 모멘텀은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YJ-링크가 신규주였죠. 얘는 신규주였는데 얘가 키워드가 또 스페이스X랑 테슬라 키워드도 있어요. 물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에이징랜드를 사야 되나 아니면은 YJ-링크를 사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랜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가 테슬라, 뭐 SK 하이닉스, TSMC라고 봤을 때 이 모든 거를 다 엮어버리는 게 에이징랜드라고 봤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봤을 때요. 재료가 이게 조금 더 좋다라는 관점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차트겠죠. 차트는 여기가 이제 단기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상한가를 가고 눌렸죠. 좀 많이 눌렸습니다. 거의 여기 거의 다 되돌림을 강하게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핵심 가격대가 이제 종고점이 상한가 가격이 36,850원. 그러면은 여기는 저항이네. 뭐 갭자리도 있겠죠. 네, 이런데 갭자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 오늘 장중에 저 윤삼회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이 가격대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36,850원, 37,000원 이 가격대에서 공략 도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종고점이 36,850원이면은 여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넘겼었죠. 넘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칠 때 저도 같이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게 수익이 딱 3%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4%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는데 아마 내려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체결이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손절은 여기 정도 잡았어요. 이게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손절가는 터치를 안 했습니다. 오늘 손절가 터치 안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장 막판에 올리면서 39,600원까지 가면서 장중에 7% 수익 안겨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오늘 뭐 최근에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 상한가를 넘기는 종가상 넘기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공략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사실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종가 베팅으로는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분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나도 한번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요. 월요일 날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월요일 날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특히 분봉으로 전문가님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타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10.11% 상승 마감한 고려아연입니다. 어제 상한가 달성을 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고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준 종목인데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리고 이에 맞서는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장내 매수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 임원 5명은 경영권 분쟁 직후인 9월 말부터 이달까지 총 118주를 장내 매수했는데요. 경영권 분쟁 전 시가총액 40위였던 고려아연의 순위는 오늘 13위에 안착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고려아연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약간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숏스퀴즈로 인해서 이틀째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분 경쟁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싸움이 이제 승패가 확정이 되면은 악재고요. 만약에 승패가 확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 지속이 되면서 확전이 되면은 이 종목한테는 주가한테는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뭐 MBK가 이기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BK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뭐 또 고려아연 측 그 최윤범 그 회장님 측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그게 악재입니다. 누가 이기는 거는 굉장히 악재예요. 하한가를 갈 수도 있을 만한 악재입니다. 하지만 그게 결판이 안 나고 어떤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이 종목한테는 호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제가 리뷰하는 거를 따라오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자, 일단 예전에는 장외 거래로 이제 좀 붙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내 매수로 이제 경쟁이 벌여진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개별주 재료주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얘네들이 어떤 테마를 이루기보다는 개별성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좀 테마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양새예요. 뭐 그러니까 영풍뿐만 아니라 명품 정밀, 뭐 아니면은 최근에 티웨이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같이 테마로 묶어서 지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지분율인데 영풍과의 MBK 파트너스가 38.47% 정도 들고 있고요. 보유 지분에 최윤범 회장 측이 36.7%. 그러면 이게 75%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분에 있어서 22.78%를 또 다른 회사들이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인 아니면 기관 쪽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이게 더 해보세요. 좀 계산기로 한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제 영풍이랑 MBK에서 영풍전밀은 손을 뗐대요. 서울경제뉴스로 오후 1시 기사로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죠. 영풍정밀 너는 이제 빠져라. 그러니까 영풍정밀이 아니라 이제 고려아연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영풍정밀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풍정밀은 볼 필요가 없고 사실 이제 오늘 여기 상한가 갔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쪽에서 숏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결과가 금방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물량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하락밖에 없다. 이 정도 많이 상승했으면은 이제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작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그 강하게 갔던 이유가 쇼키즈였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숏을 다 청산시켜 버리니까 거래 대금이 말도 안 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이제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오랜만에 고려 아연에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매직 국면이죠. 그게 이제 뭐 MBK든 아니면은 고려 아연 회장 측이든 여기는 매직 국면이 되었고 여기서 숏 청산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은 양봉 약간 십자형 캔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이에요. 근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이슈입니다. 이슈가 10배 더 중요해요. 차트보다. 그래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차트로 반영이 되는 거지 이거는 차트로 인해서 재료가 반영이 되는 거는 조금 약하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어쨌든 차트 관점에서는 월요일도 양봉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만약에 뭐 화요일에도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 3, 4일 더 갈 것 같고 차트는 만약에 음봉이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다만 조정을 받을 때 악재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 종목이 굉장히 잘 가는 거는 또 월봉 차트는 좀 패스할게요. 왜 그러냐면 월봉은 열어둬야 돼요. 상방이 열어둬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유통 물량이다. 자, 영풍 측이 38.47%를 들고 있고 최윤범 회장 측이 36.7%를 들고 있어요. 합쳐보면 75%입니다. 그 외에 22.78%는 누가 들고 있냐? 한화 H2에너지, 국민연금공단, HMG 글로벌 LLC, 자사주 신탁. 이거 더하면은 자,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활동이 되는 물량은 몇 %냐? 2%밖에 없어요. 잠겼어요, 이 종목. 잠겼어. 완전 대박. 그냥 아예 물량이 잠겨가지고 지금 이 종목은 왜? 이 사람들이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팔면은 이 종목은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점상으로 갈 수도 있고 상한가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한 명이 발을 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예요. 하지만 뭐 그만큼 하이 리턴 값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소액으로 하세요. 제가 이거는 하이닉스는 비중을 실어서요. 하이닉스는 비중을 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하한가 맞을 각오도 하고 상한가 먹을 생각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액으로 승부 보는 거에 조금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사실 그러면은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장중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슈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장 후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장 중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장중에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종목을 또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도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고 월천 트레이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위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 번 공략을 하셔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 또 사골처럼 우려드시나요? 물론 뭐 고려 아이언도 하고 싶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네.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사실 이 종목이 가장 적절하다. 좀 안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기대치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져왔습니다. 펩트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마트 대포 기술이 핵심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라이릴리 미국의 전 세계의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장주인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은 펩트론. 예, 이러면서 또 장기 지속형 주사제 연구에 돌입을 하고 펩트론에게 유리하게 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일라이릴리 시총이 1,200조 정도 되는데 펩트론이 제가 그때 당시에 리뷰할 때 2조였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2조라고 봤을 때는 600배 규모의 회사를 대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깡패죠, 이 종목은. 예, 그래서 제가 뭐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미니 알테오젠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었는데 뭐 작년에는 노보노디스크, 이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 나왔잖아요. 거기 회사랑 또 올해는 일라이릴리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50% 이렇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펩트론을 아직도 여전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 파란 트렌드가 옛날 상장 이후의 고점인데요. 상장 이후 고점과 예전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지금 돌파하면서 눌려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분 봉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가져왔는데 월요일 시초가부터 8만 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선 위아래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1차 들어가고 만약에 초과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8만 원대에서 들어가면 패턴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제가 기존에 2차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상향해서 1차 목표 주가는 15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손절가는 전 터치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손익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